고독한 남자 앤드 이종수. 나의 친구 S군은 밀양이 고향이었고 본관 또한 밀양이었다. 3남 3녀의 형제자매 가운데 아들로는 막내였고 2살 터울의 여동생이 하나 있었다. 작은 누나는 비은행에 다니기도 했는데 무척이나 연약해 보였다. 우리 집보다 아랫동네에 살았으니 형편이 유복했던 듯하다. 큰형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작은형과 작은 누나, 여동생이 비슷한 또래 집단에 속했다. 내가 친구를 만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운 좋게도 공교롭게도 같은 반이 되었다. 그렇게 친해졌고 함께 과외를 받게 되었다. 지금으로 치면 전문대학생쯤 되는 이에게 6개월가량 배웠던 것 같다. 정말 가난한 살림에 과외까지 받는다는 건 복 받은 일이었다. 그저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에도 바쁘고 정신이 없었는데 과외를 하다 보니 학교 공부가 아주 쉽게 이해되었다. 성적이 급상승했다. 중상 정도의 평범한 실력에서 최우등 그룹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그런데 가르쳐 주던 양반이 군에 입대해버렸다. 그 뒤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성적도 급락하고 말았다. 더 이상 그렇게 효과적인 공부가 되지 않았다. 중학교에 갈 때 녀석은 다른 학교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사이가 소원해졌다. 학교가 다르다 보니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고 안부나 묻는 정도에 그쳤다. 친구 녀석은 무척이나 약골이었다. 키는 그런대로 보통은 되었으나 몸은 왜소했다. 피부가 좋지 않아 여러가지 연고를 바르기도 했다. 형들과 누나들 사이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고 위로부터 배우고 들은 것이 많았던 탓에 무척 성숙하고 어른스러워 보였다. 친구 녀석의 아버지는 베트남에 계셨는데 한 번씩 귀국할 때면 귀한 물건을 많이 가져오셨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풍족한 살림을 꾸릴 수 있었던 듯하다.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이 끝나자 곧 중동으로 건너가 중개무역업에 종사하셨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겨울방학 때였다. 또다시 녀석과 더불어 대학생에게 과외를 받았다. 고등학교는 각자 다른 곳으로 배정받아 다녔다. 녀석은 여자에 대해서든 인생에 대해서든 무엇이든 해박한 듯했고 얘기도 잘했다.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 드디어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친구 녀석과 같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친구는 인문학부 쪽이었고 나중에는 철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친구가 불교학생회 가입을 권유해서 1학년 때에는 함께 불교학생회에 나가며 붙어 다니게 되었다. 친구의 변설이나 언변은 언제나 유창했다. 언젠가 한 번은 포항 복용사로 야유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밤새도록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그 다음날 버스 속에서 정신없이 골아떨어져 버렸던 기억만은 남아있다. 여름방학에는 송광사에서 수련회 템플스테이를 함께 다녀오기도 했다. 참으로 특이한 세계였고 무척이나 낯설게 느껴졌지만 마음을 닫고 수양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곳인 듯했다. 친구는 몸이 약해 술은 잘 못했지만 어울리는 것은 좋아하였다. 녀석에게는 캠퍼스 커플이라 할 만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영어 교육학과 소속이었다.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의 엘리트임을 의미했다. 친구는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에 갔다. 거의 국민 약골 수준이었음에도 군 생활은 잘해 나갔고 논산훈련소에서 조교 생활을 하였다. 귀하게 자란 탓에 식성이 까다롭고 입이 짧아 바깥 식사가 여의치 못했고 위장도 좋지 않았던 녀석은 군대 밥을 잘 먹지 못해 곤욕을 치렀다. 그러자 여자친구가 매주 면회를 다니며 김치, 김 같은 밑반찬을 싸다 주었다. 3년 동안 이어진 여자친구의 지극정성이었다. 우스갯소리로 조강지처 같은 여자친구를 홀대하면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건만 소용이 없었다. 제대 후 복학하고서도 한동안 만남을 이어가다 결국 둘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고 결별하고 말았다. 여자친구 쪽에서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파국으로 치닫고 만 것이다. 그 뒤 그 여자친구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 친구는 독신인 채 학업을 계속했다. 결국 모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식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무척이나 좋아하였다. 얼마 전에는 안식년을 맞아 교환교수로 독일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다 오기도 했다. 조교 시절 교수님들 수발을 들며 배운 취미인 낚시에 한참 심취하기도 했다고 한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 쪽에 철학을 하는 모양이었다. 이제는 불교 쪽에 대한 관심도 시들해지고 학교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도 예전 친구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잘 이어가고 있는 모양이다. 한 번은 녀석의 큰 집이 있던 경주에 함께 가서 하루를 자고 온 적이 있는데 제법 큰 조카 녀석이 있었다. 그런데 이 조카가 삼촌을 멘토로 생각했는지 롤모델로 여겼는지 그렇게 진로를 정했다고 했다. 그 후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게 되었다고 했다. 큰형이 운영하던 공장 일이 어려워져 조카와 한동안 함께 지내기도 한 모양이었고 한때는 큰형의 공장 일을 봐주기도 했었다고 한다. 친구 녀석은 아직도 독신으로 살고 있다. 자신의 철학 탓인지 인연을 만나지 못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작은 형과 여동생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못했던 것에 영향을 받은 탓인지도 모를 일이다. 작은 형은 이혼 후 혼자 살고 있고 여동생도 순조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한 채 아이와 함께 지내는 형편이었다. 워낙 몸이 가벼워 여러 겹으로 옷을 껴입어 여인 몸을 감추기도 하던 녀석이다.
제대로 자리를 잡아 생활하고 있기는 하지만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한다. 형과 누나가 많아 여러모로 조숙한 데가 있었고 삶에 있어서도 정신 연령이 한참 높았던 듯하다. 문학에서는 시 쪽에 관심이 많았고 산문 쪽은 별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제는 아버지를 여인 지도 오래되었고 몇 년 전에는 모친마저 불기의 객이 되고 말았다. 어머니의 지극정성 어린 사랑을 받았던 친구였다. 아버지의 사랑이 좀 더 제대로 주어졌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몇 년에 한 번씩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 사는 얘기를 듣노라면 금세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잊게 된다. 이 친구는 고독한 남자라 할 만하다. 배우자도 없이 외롭게 살고 있으니 말이다. 철학하는 이 고독한 남자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훌륭한 교수로 인정받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친구는 이제 정년퇴임해서 은퇴 후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고독한 남자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고단한 삶이 평안하게 이어지길 기원한다.